자, 반갑습니다. 물리 같이 우리 학습학에 도움을 조금 줬으면 하는 김현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미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문 강의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제목을 노벨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다룬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며칠 전쯤에 뭐 여기저기에다가 이런 상황이시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생노베? 쓰기가 좀 그러네. 완전 진짜 베이스가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한 강의고, 그래서 주 대상이 문과 출신이거나 문과 출신에 거의 비슷하다가 주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고, 따라서 오늘 듣고 나 저거 들을 필요 없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매년 이 강의는 처음에 들어왔다가 인원이 그 다음 회가 되면 절반으로 빠집니다. 오늘 들어보고 왜 저걸 여기서 하고 있지? 이러시면 나가셔야 돼요. 시간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는 시험이고, 여기는 완전히 생 기초를 다루는 거고, 그리고 첫 타임은 수학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물리할 때 수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첫날이니까 물리라고 하면 우선 입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했거나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일단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압도적으로 1위는 어렵다죠. 그리고 이거는 한 9대1? 9대1의 비율로 강의하고 있는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특히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와닿지도 않고 머리에 막 돌아가지도 않고 회전도 일어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기초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강의에 대한 복습을 잘 하시되,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강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문을 굉장히 수시로 하셔야 돼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결도 안 되고, 혼자 막 하다가 정리한 것 같아 라고 한 부분이 특히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잘못 정리할 때가 많아요. 그게 또 다른 부분에서 타격을 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귀찮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시간을 줄여줍니다. 물론 저는 괴롭습니다. 특히 새벽에 막 질문하고 이러시면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제가 한 12시 넘어가면은 톡이나 이렇게 뭐 온 거 딱 뜨는 거 보고 있는데 12시 잘 안 자니까 12시 넘어가면 답장을 안 해요. 일부러. 단 예외로 시험 남은 지 한 2달 전쯤부터는 시간 구애 없이 그냥 다 대답을 해줍니다. 새벽에 4시에 뭐 카톡하고 울려가지고 봤더니 질문이야. 그러면 잠결에 보내주기도 하고, 질문이 이제 되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언제가 제일 많냐면,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1월, 2월이 질문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심한 날에는 하루에 90개 이상. 그러면 그때는 질문할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모르는 건 사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서 그냥 외워야 되겠다 해서 그냥 압축해서 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제서 그 후반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뭘 더 이해하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계속 학습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어쨌든 다 이거는 내 책임이다. 작년에도 수강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다 제 책임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건 개인 편차가 많이 심할 겁니다. 계산에 대한 부분.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계산이 좀 많이 나오죠.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풀이를 할 때 마지막 수단에 계산이 등장하는 게 10개 중에서 8개에서 9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처 너무 느린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계산이 느려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정확해야 돼요. 느린 건 괜찮은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느려도 한 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면 그거는 뒷목을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물리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계산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으나 굉장히 드물게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는 10개 전부 다이거나 9개 정도의 수준에서는 마지막 계산은 사칙 연산만 있으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제 강의, 물론 이제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미적분의 기본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일부 이렇게 조금 있는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기본 강의도 앞으로 진행이 되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학적인 내용은 많이 뺍니다. 꼭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하고 문제풀이도 그 방법밖에 없을 때만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못한다? 너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느끼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목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8개 정도 맞추려면 4층 연산만 할 줄 알면 된대가 결론이니까 일단은 수학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그리고 강의 전체 과정에서 모든 강의에서 이 계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조금의 노하우하고 팁하고 요령 등등도 많이 소개를 하고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만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저한테 공식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뭐랄까 발작 버튼까지는 아니고 트리거 같은 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물리에는 공식은 없다라는 사람인데 수험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뭐죠? 이러면 속으로는 미칠 것 같은데 그냥 다 웃으면서 대답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완전 특화돼가지고 그 외워서 딱딱딱 단편적으로 풀어야 되는 스케일 같은 거 몇 개는 있긴 있어요. 저도 그 몇 개는 하긴 하거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법과목처럼 한글이나 한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물리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물리량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공식이 아니고 뜻이기 때문에 이걸 외웠으면 풀려야지 안 되죠. 외운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압도적으로 개수가 많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경향은 외운 거 식 외웠으면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많게 잡으면은 3문제. 많게 잡았을 때. 딱 외운 거에 대입하는 거. 3문제. 3개가 목표는 아니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외운 것만으로는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뜻이니까, 정의니까 그게 뭐 어쩌라는 거지? 뭘 담고 있는 거지?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계속 학습을 좀 하셔가지고 이해도를, 이것도 당연히 개인 편차가 있겠죠. 제가 던진 것만큼을 그대로 다 흡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주 조금밖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이런 건가 봐 라는 거를 조금 체험하시면서 체득하시면서 가셔야
그래야 뒤에 나중에 후반부에 시간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외워야 될 것만 잔뜩 늘어나게 돼요. 물리는 가장 큰 장점이 압도적으로 양이 적다예요. 자연과학 과목 중에서는. 외워야 될 게 가장 적은 게 물리가 돼야 되는데 생물처럼 많이 외워야 돼. 그럼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주구장창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드릴 거고 어쨌든 첫 번째 잔소리 제일 중요한 거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욕은 해도 겉으로는 욕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할 거고 물론 어느 날 질문을 20개를 받았는데 그 20개가 다 똑같은 질문이야. 그럼 20번째 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짜증을 부릴 수 있겠죠.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이런 거 창피한데 창피한 거는 돈 내고 듣는 강의를 모르고 넘어간 게 창피한 거지 내가 그걸 들었음에도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누구 잘못? 어디 갔니? 내 잘못이다.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인문 강의니까 당연히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 전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제 전체 강의에선 얘가 메인에 해당하는 강의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제풀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강의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나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필수 코스로는 기본 강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그만 목표가 기본 강의 수강하고 그래도 절반 이상의 대다수의 문제, 쉽다라는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가 개인적인 소망인데 뭐 그걸 제 맘대로 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인문 강의의 목표는 바로 실전에 써먹는 걸 배운다라는 느낌은 아닐 거고요. 물리라는 꼴배기도 싫은 과목의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서 바로 이거 없이 기본 강의 딱 들어갔을 때 뒤로 넘어지는 거 방지하자가 목적일 거예요.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금방 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하고 정리를 하게 될 물리가 단원적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역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이 있고요. 전자기학, 파동학, 현대물리. 이게 제 교재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일단 계획은 역학 조금, 전자기 조금, 파동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한정을 해가지고. 다만 얘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 목표가 여기까지는 좀 왜냐면 이 두 개를 특히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조금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하고 전자기학하고 이 두 개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문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세분화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쯤 됐을 때 아니면 1월쯤 됐을 때 연락 개인적으로 주셔가지고 교수님 저 역학 너무 힘든데 역학은 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얘기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럼 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주 드문 확률로는 지금은 이제 인문 강의인데 막 시험 뭐 몇 달 안 남으면 그때쯤 듣진 않을 거니까 인강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버리면 큰일 나요. 역학을 왜 일단은 기계적으로는 1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세 문제를 버린 거 위험하고요. 쉽게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요. 그럼 최소한 한 문제는 그냥 버린 거니까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유, 그보다 훨씬 큰 이유가 이 전체 단원의 기본기를 제공하는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을 버렸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뒤에 거를 잘할 수 있다는 드문 확률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역학이 항상 완전히 센 기초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 기준으로는 따라서 역학에 배정되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 나갈 때는 좀 강의 스피드도 좀 빨라지고 이쪽은 약간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좀 다양한 설명도 좀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원들에서 얘를 기본기로 갖다가 끄집어다가 쓰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역학이니까 힘과 관련된 걸 거예요. 전자계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힘, 전기력, 자기력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력이란 단어 썼으니까 뭐 힘이겠죠. 그럼 얘네 둘에 대한 문제를 만들 때 이 내용 갖다가 쓰면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 얘기하면 나머지 파트들은 역학에서 파생된 학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식적인 증명관계도 다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셔야 이쪽도 건드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자세한 예를 들면 첫날부터 많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론의 마지막으로는 제 강의 일정 짧게 말씀드리면 1단계가 개념 강의 단계고요. 2단계가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리고 3단계가 최종 정리 강의가 될 건데 개념 강의가 현재 오늘 진행하게 될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이렇게 되고 얘가 실제로 꼭 잘 정리해야 될 강의에 해당이 되고요. 문제풀이는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주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범위는 공통이지만 우리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의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혼자 풀만 하더라 그냥 몇 개만 질문하면 되겠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대다수가 잘 안 풀리거나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강의를 최소한 변리사 기출까지는 수강을 하시는 걸 고려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뭔가 방법에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풀이 들어갈 때 도입하는 거에서 놓치는 게 많거나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빈출 유형 강의가 있고 실전 연습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잘 나오거나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싶은 것만 추려서 해서 요런 거 나왔을 때는 그래도 꼭 맞추자. 요런 파트 위주로 짧게 정리해 주는 강의고 요거는 동영 모의고사 형태로 1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문제풀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긴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하는 진짜 마지막 단계 최종 강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개념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기본 강의가 메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확 줄이고 교재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수학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자연계 출신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맞아 저런 거였지 정도만 이렇게 보고서 혹시 또 이 인간이 뭐 틀리는 거 없나 지적도 좀 해주시고 하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문과 출신이신 분들은 이게 뭐 어떤 대단한 수학을 가리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저도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거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물리학습할 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라는 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거기에 서론을 좀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조금 뜬구름 같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 이제 자연과학 개론이라는 거를 하시는 거니까 자연과학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이론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개념만 잔뜩 있는 과학. 현상과학이나 응용과학보다는 기초과학 중에서도 이론과학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물리학자들이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큰 사실이, 이게 결국엔 수로 만들 수 있는데,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법칙을 그리고 얘네들이 다 관계가 좀 있네? 라는 걸 발견하고 정리하고 증명하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건 검증된 사실이고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라는 이 학문을 표현하는 언어가 그래서 수학이 된 거예요. 원래 진짜 물리책은 미적분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제 책을 미분식만 쫙 썼다가 편미분 갔다가 뭘 했다가 무슨 뭐 패적분 갔다가 막 이래버리면 아무도 제 강의를 안 듣겠죠. 제 책에는 이럴 땐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도의 소개 정도만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적분을 이용한 증명관계를 약간씩 첨가해 놓은 정도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겁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험 문제 꽤 높은 확률로 미적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모르면 개념 파악하는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시는 거예요. 자, 뭐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1페이지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가 변화율과 면적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럼 얘네는 어디서 따지는 거냐면 사실은 그래프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뭐 x가 뭐가 됐던 y가 뭐가 됐던 차원 2개짜리 딱 2차원짜리 뭐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변화율이라는 아이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뭐 이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기울기예요. 기울기. 우리는 중학교인가에 아마 처음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단어 기울기에 해당이 돼요. 면적은 뭐 이게 자체가 그냥 한글이기도 하니까 면적이 뭐다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율이 이제 기울기 내지는 더 쉽게 직관적으로는 변하는 정도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X축, Y축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아마 변화율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관계가 있는데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지? 이런 식으로. 절대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은 완전 센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델타라는 수학 기호인데 강의 중에서도 앞으로 주구장창 많이 쓰기도 할 거고, 그냥 변화량을 줄여서 표현하는 기호예요. 기호. 이렇게 변화량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뜻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겠죠. 그래 얼만큼 변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변화량의 엄청 작은
작은 값을 D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미소값, 미소변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델타의 일종인데 이건 약간 널찍한 구간의 변화, 얘는 엄청 좁은 구간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나 D라는 기호를 써서 변화라는 걸 표현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얘가 그냥 직관적인 단어만 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순간순간에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일 거고 이건 어떤 평균치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너무 깊이 있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럼 평균 변화율 이러면 x의 범위를 이만큼으로 정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y는 이만큼 변했죠. 그러면은 이때 x가 델타 x만큼 변할 때 y가 델타 y만큼 변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중학교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됐을까봐 잠깐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예요. 어차피 기울기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일단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쓴 평균 변화율은 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조금 널찍한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그럼 순간이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도 변화는 변하니까 되게 짧은 구간의 변화. 그래서 이거를 D로만 바꾸면 되죠. dy, dx 이런 식으로. 이걸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별거 없고 이 특정 x값에서의 순간 변화 값이 어떻게 되죠?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접하는 선의 기울기예요. 역시 그냥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곡선이다 보니까 이 직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을 거고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이거 몇 개만 아시면 돼요 라고 찝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물리책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그 단어의 뜻이 변화율인 아이들이 좀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면 뜻 자체의 종류가 변화율이니까 순간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평균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태생적인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질 거니까. 그럼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 역학에서 속력보다 속도가 훨씬 중요하니까 속도를 먼저 써야 됩니다. 속도 또는 속력이 있고요. 그리고 역학 내용 중에서 얘랑 같이 등장할 건데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차피 교재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전자기 파트에서는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중에 어떤 뜻인지는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전자기 후반부에 전자기 유도라는 파트에서 등장하는 유도 기전력이 있습니다. 변리사 기출 한정으로 하면 변화율이 뜻인데 마지막 계산을 미분으로 출제한 건 이게 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정의 중에서 특히 변화율 아이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좀
어떤 순간값일까 평균값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대상이 이 정도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변화율이 기본적인 정의의 종류인가 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나누기는 무조건 변화율이 아니에요. 그냥 나누기인 경우도 있어요. 뜻 자체가. 쟤를 이걸로 나눈 거야 라는 게 뜻인 경우도 있어요. 뭐 번뜩 생각나는 게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중력에 대한 기본식이거든요. G는 상수고 라지하고 스몰 m은 질량을 표현을 한 거고 요건 이 두 질량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그냥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무조건 변화율 이런 거 아닙니다. 나누기처럼 보이는데 뜻이 변화율의 나이가 좀 있더라.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그 기본 교재, 개념편 교재에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면적. 면적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각형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XY 그래프가 있는데 그냥 곡선 대충 하나 그리고 여기서 면적 구해라 그러면 매우 독특한 상황을 빼고 우리 시험에서 면적을 구해라라는 건 그래프화 했을 때 X축과 그래프가 둘러싸고 있는 이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흰색 곡선이 아니라 오렌지색 직선 모양이었으면, 즉 모든 X에 대해서 Y가 고정된 형태, 안 변하는 형태로 나왔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렌지랑 X축이 만드는 면적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 계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죠? 저게 미쳤나 왜 저런 걸 수업을 하고 있어? 이런 표정 짓지 말라고 했고, 아, 맞아. 저런 거였지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도 하나 할 거고, 그럼 요때 y축 값은 그냥 y라고 두고 여긴 좀 구간이 변했으니까 요만큼의 x 변화를 델타 x라고 두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곡선이면 어떡할 건데? 그때 등장하는 게 적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 기초이고 앞으로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물리량이 곱하기의 꼴이야. 곱하기의 꼴인데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얘가 x에 대해서 일정할까? 아니면 변하는 값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만약에 변하는 값이면 이거는 적분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변하는 게 되게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직선이야. 그럼 그냥 삼각형의 면적이나 평행사변형의 면적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거니까 별 문제 안 생기겠죠. 근데 곡선이거나 이러면 특별히 적분식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얘기는 엄청 자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 포함해가지고 오늘은 소개 정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y 곱하기 x의 꼴이야. 어떤 물리량이. 근데 x에 대해서 y가 안 변하면 단순 곱하기 하면 돼. 근데 y가 x에 대해서 변해. 그러면 적분을 해야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범위 기준으로 했을 때 개념에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학에서만 2개 있습니다. 그 역학 내용이 또 전작이나 파동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여기다 써드려야 되겠다.
풍경량이라는 게 있고요. 1이라는 게 있어요. 1은 곧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요 두 개가 면적에 해당하는 물리량. 가끔씩 적분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물리량이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배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식 써드리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충격량이 식적으로는 대다수의 교재에 요것만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힘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에는 힘 곱하기 변이.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건데, 얘네가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 t에 대해서 변하면 적분해야 돼요. 당연히. 아니면 적분을 못하겠으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면적 구해야 돼요. 그냥 곱하기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f가 변해? 그럼 그래프를 그리거나 적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두 개가 특별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내용적으로 너무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문과 쪽 분들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미분도 좀 배웠고요. 적분도 조금 할 줄 알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8차 이후에 교육과정을 겪으셨으면 미적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대다수일 거고, 문과 출신이라고 해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지고 하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이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뭐냐에 따라서 벡터라는 말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배우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나 공지 쪽에다가 올리도록 하고,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톡방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저는 조윤중 변리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싫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을 고민을 그동안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까? 뭐 아니면 어떤 대형 플랫폼의 카페나 이런 걸 개설을 할까? 근데 내가 수험생이면 뭐 특허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가 뭐 상표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가 물리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가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만들어야지 하고서 아우 쓰기 싫어. 쓰기 싫다고 까먹었다. 뭐였죠? 네. 뭐야, 알고 있지 다들? 자기 이름을 너무 사랑해. 좋겠다. 여기 게시판에 제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다수에게 공개하는 건 좀 그렇다 싶은 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빼긴 한데, 웬만하면은 대다수의 강의 자료, 뭐 기타 등등의 자료를 여기에다가 다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첫 페이지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다 업로드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뭐 가끔씩 들어가서 이런 자료 올라왔네, 필요할까 살까 보고, 필요하면은 다운받거나 링크 보시거나 하시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미 올려져 있어요. 본 수업 때 하기는 좀 뭐한데, 이게 일부 분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지엽적인 내용 또는 어떤 특화된 한정된 범위에 한해가지고 뭐 적당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짜투리 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만 몇 개 올라갔더라? 한 8개 정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문과생들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미적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2페이지짜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해설 영상도 링크 걸어놨는데, 해설 영상 자체도 제가 기억이 맞으면 30분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글이라도 한번 읽어본다든가,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닐 거니까. 일단 오늘은 너무 방대하게 미적분에 막 그 기원부터 해가지고 그게 왜 물리랑 연결되는 것까지 하면 난 너무 신나. 좋은데, 왜냐면 나는 물리 공부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물리 막 그 뭐 공부하는 거나 역사하고 관계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 다 그만둘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어떤 걸 써먹는다를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정도의 소개를 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나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저쪽의 내용을 약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기준으로는 역시 자료실 등에 공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어떤 특정 파트인데 뭐 강의에서 설명한 양이 너무 적어서 내지는 내가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량이어서 잘 못 알아먹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뭐 문제여도 좋고 개념이어도 좋고 뭐 어떤 거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짧게 영상 같이 만들어 가지고 특강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자료로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학습하시면서 중간중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기호도 많이 써놨고 했는데 핵심만 짚고 넘어갑시다. 물리량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물리량이라는 단어는 물리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그 아이들을 다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리량의 정의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정의가 뜻이 변화율인 아이가 있고 면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래. 기울기는 평균적인 기울기가 있을 거고 순간의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속력, 속도, 가속도, 그럼 이름이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렇게 가지가 나눠지겠죠. 그게 이 뜻이더라 라는 거. 곱하기의 꼴. 근데 사실 그게 면적인 아이들이 좀 있더라.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는 한데 특히 중요한 게 근데 얘네가 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 y 곱하기 x의 꼴인데 y가 변해 면적 진짜로 구해야지, 안 변해 그냥 곱하기 해야지. 요게 기본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복습하면서 보다가 이것도 또 혼날라나? 거기 보면 저도 이 기호를 많이 쓰는데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요. 시그마라는 기호는 다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뭐가 됐던 간에 얘네들의 토탈 합을 구해라 라는 게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저도 뭐 강의하면서 종종 많이 쓰는 기호가 될 거고, 수학 얘기 오늘은 최대한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합을 구하는 방법이 적분이에요, 적분. 적분 기호가 들어가면, 적분 기호, 이게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적분 기호인데, 무식하게 얘기하면 얘랑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다 더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은 좀 되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물리학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개론적인 수준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게끔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분은 개념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됐던 간에 둘레 어떤 물리량이 쫙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었대요.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점에 해당하는 물리량 하나가 요 공간에다가 힘 같은 걸 막 만든대요. 그러면 요 점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요 점에 있는 게 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요 점에 있는 게 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질문이 이 원에 의해서 생긴 이 물리량 발생한 이하의 값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더해야겠죠. 얘네들 하나가 만든 걸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적분 문제예요.
합을 구하는데 뭔가 빡세. 되게 여러 개야. 연속적이고 무지 많아. 근데 그걸 합을 구하래. 다 더하기를 하래. 그러면 적분 문제가 돼요. 그런 건 이제 기출 문제 등 풀 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별 상관이 없는데 기본 강의 나중에 수강하실 때 인강, 실강 구별 없이 필기하고 관계해가지고 조금 네, 저도 안내를 드리면 이게 특히 이제 초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초반이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과다 해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제가 칠판에 쓴 모든 내용과 모든 그림과 심지어 농담까지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제 강의 꼬박꼬박 잘 참석해주고 감사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쓱 봤더니 진짜로 농담을 필기하고 있어. 뭐라고 말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도 필기하고 있어. 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건 책에 다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관계가 있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아, 저게 포인트네. 그런 거를 필기를 해야 되고, 특히 개념은 그래도 다 써도 괜찮아. 그게 나중에 복귀할 때 상당한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개념에 대한 설명할 때는 다 받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의 전체 판서 내용을 그대로 필기하거나 하지 마세요. 문제를 제가 풀어야 돼요? 네가 풀어야지. 네가 강의하는 거에 맞는데, 강의할 때 내가 푸는 게 맞는데 시험장 가서 내가 안 풀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대신 풀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험장 가서 푸셔야 되는 거 다 본인들이고 수험생들이죠. 왜 풀이 과정을 다 베껴 쓰십니까? 그러면 그걸 외우시게요? 풀이 과정 전체를?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문제는 나중에 풀겠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무슨 신발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시험에 나올 게 막 떠올라.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제가 풀어드린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로죠.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풀었는가? 이런 조건들을 보고서 왜 저거를 도입을 하는가? 너무 나중 얘기긴 한데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풀이 과정이 아니고 도입이에요. 도입. 뭘로 풀까? 이거 하려고 개념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저거 떠오를 수 있을까? 맨날 똑같은 한글 읽는데 누군 떠오르고 누군 안 떠오른다의 차이는 이해한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모든 과목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목도 뭔가 지문을 읽은 순간에 뭐를 떠올려야 되지? 어떤 판례를 떠올려야 되지? 어떤 조문을 떠올려야 되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자연과학이라고 다를까요? 똑같겠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 개념을 떠올려야지가 되면 조금 오래 걸려도 풀리는 거고 계산 실력까지 내가 노력해서 막 올려놨으면 금방 푸는 거고 일단 풀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조언을 초반에 드리고 싶었었어요. 풀이 과정 다 쓰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풀 건데 왜 그거를 왜 다 옮겨 적어요? 저거 때문에 이걸 쓰나 보는데 그게 딱 포인트가 필기가 돼야지. 그 풀어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건 내가 연습을 해야죠. 그것도 시간을 버는 문제에 해당이 되기도 하니까. 자, 잔소리가 또 길어졌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습할 때 필요한 미적분 꼭 해봐야 되는 거 몇 가지를 거기다 정리를 해놨고 거기 있는 게 많게 보면은 출제 가능성 대비 한 99%?
근데 혹시 모르보니까 그 지엽전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90%입니다. 개념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수준은 95% 이상. 여기 있는 걸 할 줄 알면은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예외적인 게 있긴 있는데 그건 해당 파트에서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 있는 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표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 왼쪽 방향으로 보내는 게 미분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는 게 적분이라고 조그만한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보기에 편하라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보기에 개인별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분할 때 뭐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을 미분하십시오. 뭐 x의 제곱도 나오고 3승도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얘네가 제일 많아요. 적분도 마찬가지고. x의 몇 승이라고 되어 있으면 미분하게 되면 원론적인 다 빼고 기계적으로 갑시다. n이 앞으로 내려오고 x의 n-1승이 됩니다. 얘가 한 80% 이상. 이걸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기 나와 있는 사인과 코사인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사인 뭐 a는 상수고 x는 변수 ax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너무 옆에다 썼다. 이때 x 앞에 있는 a가 하나 이렇게 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들어가고 역시 a가 앞으로 싹 하나 빠져나오는데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우선은 요 세 개를 할 줄 알면 거의 95%는 끝나요. 물리 공부하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냥 저거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적분. 갑자기 이렇게 목이 메이지? 너무 반가워서 그런가? 자, 역시 얘도 x의 n승. 얘가 이제 기본인데 일단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약간 유출해 보시면은 요 n이 하나가 더해지면서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이 돼요. 요건 왜 그런가 이렇게 살짝 따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분을 해보시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1 빼버릴 거니까 그럼 n승이 돼버리겠죠. n 플러스 1 빠져나왔으니까 요 앞에 개수가 1이 되거든요. 그럼 요게 나오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제일 센 기초고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의, 아주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면 저도 적분 잘 모르는데 적분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적분이 있고 부정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함수라는 건 이제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fx라고 이렇게 썼으면 x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값이야. x가 주요 변수가 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쨌든 함수가 뭐다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미분한 것. 미분할 때 간단하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이제 dy, dx dfx, 뭐 dx 이런 식의 미분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 귀찮으니까 줄여서 그냥 플라인 표시로 간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지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스몰 fx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라지 fx가 돼야 되겠죠. 미적분은 반대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 값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적분, 부정적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됐고, 정적분은 정해진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호적으로는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쓰고, 정적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구간을 정할 겁니다. 뭐 1에서 3, 뭐 A에서 B 이러면은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fx를 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풀이 과정에서 가끔씩 이런 거 써드릴 거거든요. 해당 내용이 필요하면 일단 요걸 미분한 게 요 관계가 되니까 적분하면은 라지 fx가 된대요. 일단은 이렇게 써주고 동그리에서 세모까지 대괄호 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나중값 이게 처음값이라는 거거든요. 계산법이 이렇게 됩니다. F 세모 마이너스 F 동그리. 이런 거. 요런 거야 정도 그냥 보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떤 구간을 정하지 않고 적분을 하는 걸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걸 미분한 게 스몰 fx니까 적분하면 이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숫자, 상수가 남아요.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러니까 즉, 이 대괄호가 나중 세모 마이너스 처음 동그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원래 여기다 플러스 c라고 써도 돼요. 근데 나중에서 처음 얘를 빼버리면, 대입항목을 빼버리면 c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워지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있어야 돼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미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얘는 그냥 기호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fx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c를 미분을 하면은 상수니까 0입니다. 왜냐하면 c라는 거는 곱하기 x의 0승이기도 하니까. 모의 0승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x의 0승이 1인데 이거 미분했다. 0이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0 마이너스 1이 됐던 뭐 어떤 거야? 0이 나왔으니까 값은 0이죠. 0을 곱하면 0이니까. 그래서 이 c라는 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됐고, 그러면 구간을 정했으면은 이 계산을 쓴데 계산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간을 안 정하는 적분이 나왔으면은 끝에 뭔지 모를 상수가 하나 남는데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여기 적어드린 얘는 뭐냐면 라지 fx를 표현하는 방법을 적어드린 거예요. 오른쪽에 흰색으로 필기한 것 중에서 라지 fx를 표현하는 방법을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된 데를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학습하시는 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교재를 보면 적분기호에 이렇게 동그리 서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요런 적분을 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닫힌 적분, 패적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언제 의미가 있냐면 제한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빡세게 연력학 하시면은 뭔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연력학 하다가 거기에 뭐 PV 그래프인데 뭐 거기까지 쓰진 않을게요. X축이 보고 Y축이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뭐 동그리가 아니고 뭐 어떻게 돼 사각형이면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닫힌 공간을 표시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면 요 내부의 면적을 구하는 게 패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 나오면 한 바퀴 돌린 내부 면적을 구한 거야, 결과가.
의미적인 것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더 써드려야 되는데 깜빡할 뻔했네. 그리고 아주 가끔 가다가 x분의 1승 요거 적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수님 x분의 1이야 x제곱분의 1이건 x 3승분의 1이면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물으신다면 그거는 마이너스 2승이거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이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였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죠? 그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x분의 1일 때, x의 마이너스 1승일 때만 그때만 ln x라는 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로그 기호고요. 지수와 로그 할 때 그 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뭔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자연 로그에 해당이 되는데 저렇게 바뀌어 알고 계시면 돼요.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력학에서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약간 수학적인 방법을 유도하는 문제에서 답으로 가끔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x분의 1 형태는 적분하면은 기본 원시 함수가 ln x, 원시 함수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ln x야. 요것만 그냥 깔끔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예제부터 좀 같이 풀어보고 수학 얘기는 2교시까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